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 14번째 시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색채하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색채 및 도법. 그래서 여기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색채하기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색채하기 10개에서 12개 정도, 보통 평균 한 12개 정도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법은 보통 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디자인과를 다니더라도 실제 수작업으로 통해서 제도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제도를 했었고 대학교 때도 제도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도에 필요한 그 제도 용구통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수작업을 통한 제도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없죠.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 특히 이제 뭐 프로그램 중에는 CAD라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도 수작업을 통한 기본적인 제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도라는 게 무엇이냐? 그 원리를 좀 원리와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제도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도면이죠, 도면을 그리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딱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뭐 건축이든 기계든 인테리어든 뭐 제품이든 모든 분야에서, 특히 우리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던 스케치 있죠, 스케치. 그래서 스케치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도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디자인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 제도 왜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도를 하는 목적은요, 되게 쉬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그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디자인에 그 이루어지는 것은 이 겉사람이 아니죠. 정신, 바로 속사람에 의해서 아이디어와 이런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디자인한 걸 자기가 직접 만들 때는 사실 도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풀어보면 도면 없이 자기 혼자서 뭐 3, 40년 동안 뭐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사실 자기가 디자인해서 자기가 만들 거면 도면 필요 없습니다.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거야? 내가 디자인을 하되 제작이나 뭐 이런 걸 새로 시공이나 이런 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때, 또는 나에게 어떤 의뢰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의뢰한 사람에게 어떤 설명을 할 때, 요럴 때 필요한 거예요. 즉,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앞부분에서도 우리 시각 디자인이나 디자인 이야기 할 때 얘기했지만, 사람은 소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요? 다 경험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 남도 알고 있을 거란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설명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몰라? 그거 몰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그런 그 오차나 오류가 적어야 되는 아주 큰 그런 일들을 벌어질 때 이 말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바로 내가 내 생각을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제도, 도면을 만들어서 설명을 즉 그림 그려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그림대로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느냐, 시공하는 사람이 또 그대로 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만들면 좀 더 잘 소통을 하되
100%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시공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도면과 함께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콘티라는, 그러니까 뭐 도면은 아니지만 그러한 그런 콘티라는 그 아이디어 스케치, 뭐 도면과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뭐 촬영 감독이나 뭐 무슨 감독들이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독의 생각과 의도, 디자인 이런 걸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주고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 그러지 않죠, 그죠? 그 장소에 가서 감독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도, 도면을 그리는 목적은 뭐다? 소통이다, 소통. 그러니까 정확한 최대,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교재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설계자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물체의 크기나 그 다음에 모양을 일정한 규칙과 규격. 자, 그게 중요합니다. 규칙과 규격.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표준. 자,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용하는 말이 어떤 공통된 어떤 언어가 아니면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도 표준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게 뭡니까? 표준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색채에 대해서도 표준을 정하죠, 그죠? 그 뭐라고 합니까? 표준색이라고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제도, 도면을 그릴 때 사용되는 그림 그리는 방법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규칙과 규격을 정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정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런 표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나라는 어디죠? KS 어디? KS 코리아 스탠다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KS에서 표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제도, 자 제도에 관련된 그 표준도 어디서? KS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도는 왜 하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아요. 제도라는 게. 저도 거의 한 학기를 제도를 배웠었거든요. 과거에. 옛날 사람.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수작업을 통한 제도를 하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 예전에 옛날 이렇게 도면을 그렸던 분들은 아직도 수작업을 통한 도면을 하지만 요즘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도의 정의를 보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물체의 크기나 모양을 공통되는 기본적인 제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 우리나라는 KS에서 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면, 즉 이 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도면 자체가. 그러니까 뭐 딱 정해져서 이렇게만 써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도면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통,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도면이고, 그 도면의 그림에 그것을 그리는 규격과 규칙에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분류를 보게 되면 보통 용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딱 정해져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 아니면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고요. 시험에는 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도면, 종류가 다른 도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계획도를 설명해 놓고, 자, 이 도면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보통 한 문제 가끔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도면의 종류를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내용만 외우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자,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는 첫 번째 계획도라는 게 있는데, 계획도라는 건 뭐예요? 어떤 그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잖아요, 그죠?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목표, 우리 디자인 배울 때 계획과 기획에 대한 개념 배울 때 했었죠. 그래서 어떤 목표, 그 설계자의 의도를 명시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 많이 사용되냐면,
자, 오늘 이렇게 말이 선생님이 좀 계속 이렇게 더덕너덕거려, 그죠? 왜 그럴까요?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힘이 들고 이러면 사람이, 그래서 선생님 강의도 듣다 보면 어느 날은 되게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막 이러는데, 오늘은 조금, 특히 날씨가 너무 더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때가 너무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고, 몸의 어떤 컨디션도 좀 안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여하튼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계획도라는 거,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 도시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도시 지역을 뭐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려놓은 그러한 도면들을 우리는 계획도라 그래요. 그래서 도시나 뭐 지역, 뭐 어떤 뭐 매립지 같은 거, 뭐 토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들을 우리는 계획도라 그래요. 말 그대로 계획하는 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자, 그다음 제작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작도라는 것은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품이든 뭐든 좋아요.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제품의 모양이라든가 크기, 구조, 재료, 부품의 어떤 조립 방법 같은 거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제작도. 그래서 제작도 안에는 충분하게 이제 작업자의 의도라든가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작을 위한 도면이에요. 자, 주문도라는 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거겠죠. 네, 주문도, 주문하는 도면. 승인도, 승인받기 위한 도면, 승인해주는 도면. 승인받기 위한 도면, 승인해주는 도면. 이렇게 승인 받아서 발주자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세요. 승인한 도면. 자, 그 다음 시방서라는 건 도면이라기보다는요, 어떠한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순서들을 적은 그런 공사의 개요라든가 방법 등을 정해놓은 문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도면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시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사 같은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 전반적인 공사의 개요라든가 방법 등을 도면까지 포함해서 도면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적어놓은 문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도는 말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설명도는 설명도 해주는구나. 견적은 뭐예요? 견적을 표시해주는 도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런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승인도, 시방서, 견적도, 설명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내용에 따라서는요. 자, 조립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립을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립을 나타내는 도면이고요. 부품도라는 것은 어떤 부품 있죠, 부품. 그 부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도면으로 표시해 주는 것을 부품도라고 합니다. 상세도라는 건 어떤 특정한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도면을 이야기하고요. 공정도는 우리 시방서에 들어가는 도면 얘기했었죠. 전체적인 공사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공정을 표시해 주는 도면을 우리는 공정도라고 하고요. 전개도라는 것은 입체 모양, 예를 들어서 우리 패키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패키지가 있으면 이걸 평면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 전개한 입체 도면을 전개한 것, 전개도라고 합니다. 배치도라는 것은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자, 이 단면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단면도는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내부를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온단면도, 반단면도, 부분단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 속을 보여주는 것, 그게 단면도예요. 그래서 반을 다 자른 건 온 단면도라고 그러고, 완전히 자른 단면도가 아닌 그거의 반만 자른 건 반단면도라고 하고요. 어떤 부분만 자른 건 부분 단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물건이든 그거의 일부를 잘라서 그 내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도면을 단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작성 방법에 따라서 스케치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케치 드로잉이라고 하죠.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도면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스케치한 걸 바탕으로 원도, 그러니까 최초의 도면을 그린, 처음으로 그린 도면을 우리는 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도에다가 뭐 트레이싱지 같은 걸 놓고 연필이나 먹물로 이렇게 대고 그것을 똑같이 그려내는 것, 뭐 복사한다 그러죠. 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진도는 뭐야? 청색 사진 그런 뜻이에요. 인화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재료 배울 때, 사진 배울 때 우리 인화지, 또 인쇄 배울 때도 인화지, 인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인화라는 게 뭐냐면 종이에, 인화지는 종이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할로겐 화학 같은 게 발라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 닿으면 반응하는 물질이 종이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청사진도 그런 겁니다. 청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된 감광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장의 사도를 복사해낼 수, 그러니까 사도는 한 장을 그려서 얘를 복사한다면 얘는 여러 장을 인쇄하는 식으로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청사진도. 그래서 소량 복사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제도라는 것은 사실 이게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지 않은 용어들, 그러니까 접하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껴요. 그러나 이거는 표준입니다. 표준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해야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써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정의, 그 다음에 도면의 분류 이렇게 배웠고요. 자, 다음 거는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면 하면 어디에 그려지나요? 종이에 보통 이제 도면이 그려지게 되는데 도면의 크기도 다양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도면의 크기를 보게 되면 A0, A1, A2, A3, A4, A5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이것들의 크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됩니까? 예, 사실 저도 암기 다 못했어요. 일단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A4만 외웁니다. 자, A4가 얼마죠? 이건 알죠, 여러분? 얼마? 210에 29.7mmR 센티미터 아닙니다. 210에 297, 그러니까 21cm, 29.7cm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점점 숫자가 낮아지면 도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겁니다. 보통 도면이 뭐 8절, 4절, 2절 이렇게 큰 전지를 한번 접으면 2절, 그 다음에 전지를 또 접으면 4절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근데 반대로 얘네들은 숫자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커지냐 그러면 A4인 210, 297에서 뒤에 있는 297이 그대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29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가 2배. 그러니까 접는 식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2배. 얼마예요? 4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3는 297에 420이 되겠죠. 그러면 A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2는 그러면 420이 앞으로 가겠죠. 예, 그 다음에 뒤에 297의 2배인 594가 뒤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다 외우기보다는 A4를 기준으로 해서 반반씩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쉬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면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 도면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면의 양식 그러면 3가지 윤곽선이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도면 이렇게 종이 이렇게 기본적인 종이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전체적인 작업할 공간을 표시해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작업할 테두리선, 이거를 우리 윤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심 마크라는 것은 이 윤곽선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이에요. 이렇게 중심 마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표제란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통 우측 아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제란 안에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제란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나와 있죠. 도번, 그러니까 뭐 번호, 품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품명, 그다음 척도, 그다음 날짜, 각법, 성명, 소속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제란이라는 것은 오른쪽 하단에 이러한 그 도면의 정보들을 적어주시는 그러한 것을 표제란 그럽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크게 윤곽선이 있고 중심 마크를 표시하고 표제란을 표시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도면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강의가 되게 힘드네요. 왜 식은땀이 좀 나고 막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래요. 선생님이 살이 엄청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니까 날씨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더워지기 시작하면 땀도 많아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제 곧 살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을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나라는 KS에서 만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각 나라마다 그 표준을 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BS, British Standard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독일은 DIN, 미국은 ASA, 그 다음 국제 표준은 ISO입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JIS라고 하죠.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참고로 교재에 놓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100%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선생님 손에다가 장자를 쓰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렇다고 장자를 지지기는 좀 부담이 커요, 그죠? 그만큼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종류는 크게 우리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실선입니다. 실선. 실선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실선의 종류도 2가지가 있는데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점선입니다. 점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점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점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점세선은 뭐냐? 직선 하나, 점 하나, 직선 하나, 점 하나, 직선 하나. 이걸 우리는 일점세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점세선이 있는데 직선 하나, 점 둘, 직선 하나, 점 둘. 이 표시를 우리는 이점세선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당연히 선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선의 종류,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로 뭐 한 거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선의 용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렇다면 굵은 선인데 이 굵은 선은 가는 실선, 굵은 선 있는데 보통 굵은 선은 외형선을 표시합니다. 외형선. 그러니까 외형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단면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형선과 단면선은 어떤 거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은 어떠한 외형선, 외형 전체 도면의 그 단면이나 외형을 표현해주는 이 선을 우리는 무슨 선? 단면선 이렇게 굵은 실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가는 실선은요 보통 치수선, 치수보조선. 자, 뭐냐? 우리 보통 도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에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려주죠. 그리고 여기다가 수치를 적어주는데 요거가 치수부조선이고 요게 뭐예요? 치수선입니다. 그래서 이 외형선 도면보다는 이 가는 실선은 외적인 부분 이런 거. 그래서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또는 파단선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일부 떼어내는 부분을 표시하거나 인출선이라는 것은 지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지시선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설명하는 그런 선 이런 것들로 표시되는 것들을 또 해칭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그리는 이런 선들이 다 실선인데 어떻게 가는 실선.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는 실선으로 선을 표현하되 도면의 외형선, 단면선들은 좀 두껍게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에 사용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실선에 사용되지 않는 선은 해놓고 요거 설명하면서 갑자기 중심선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문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수문선을 다른 말로는 은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파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파단선과는 달라요. 파단선은 어떤 부분을 쪼개내는, 뜯어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파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선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점세선이라는 것은요,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중심선, 그리고 어떤 단면을 절단하는 절단선,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일점세선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점세선은요, 보통 가상선, 그러니까 그 가상되는 부분을 표시할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점세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가상선이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는 이점세선. 그 다음에 파단선을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요 파단선은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고, 이거는 가는 실선. 은선, 요 스문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점선으로 표시하고, 전체 중심을 표시하는 중심선. 그리고 요 부분에 이렇게 절단을 해야 하는, 사선을 절단해야 된다는 절단선, 이렇게 일점세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형선 같은 경우는 굵은 실선, 인출선, 지시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고 있고요. 해칭선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표시하고 있고,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가상선 이런 것들은 다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을 긋는 순서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먼저 외형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외형선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외형선, 가장 큰 틀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외형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수문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문선을 그려줘야 전체적인 형태나 모양이 잡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절단선, 중심선, 절단선과 중심선을 그려준 다음에 수치를 적는 치수보조선과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선을 긋는 순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자, 보통은 이 선의 종류에 관련한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선, 점선, 쇄선들이 어떤 역할로 사용되고 있고, 또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와, 그리고 선을 긋는 순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간혹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척도라는 게 뭐냐면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은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건물 같은 또는 큰 모양을 도면을 그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만하게 그릴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큰 도면 그려야 할 것은 축소를 하겠죠. 그걸 축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축척. 그래서 2분의 1, 2.5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작게 축소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아주 작은 어떤 물건에 대한 도면을 그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대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배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배, 이렇게 10배, 20배, 50배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면의 그 크기랑 비슷하다면 도면의 크기대로 도면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실척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규칙이죠, 규칙.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기법. 자, 이 치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제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다. 자, 센티미터가 아닙니다. 밀리미터예요. 그리고 보통 밀리미터로 하기로 했으니까 수치를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0, 여기 보면 35, 140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다 뭐로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밀리미터. 왜요? 약속이니까.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수 기입에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인출선, 지시선을 다른 말로 인출선이죠. 그래서 치수보조선은 내가 양옆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치수선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도 이런 거 있거든요. 몇 도는 이렇게 10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도는.
그리고 초는 분초를 나타낼 때 28분 그러면은 뭐 28 이렇게 28분 뭐 30초 그러면 30하고 점점을 두 개 쓰면 초 이런 식으로도 표시한다는 거. 분, 초, 도. 그리고 보통 치수선 긋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 위에 1, 2mm 정도 떼어가지고 수치를 평행하게 아셨습니까? 평행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수선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랑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것까지 이게 뭐예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치수선 중앙에 수치를 써주는 거로 할 수 있고요. 소수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특별한 명시하지 않는 한 가공 완성 치수를 표시한다. 이거는 뭐냐면 가공 완성 치수. 그러니까 가공하는 데 있어서의 완성된 가공이 최대한 쉽고 가공비가 최대한 적게 들 수 있는 제품의 최종 치수. 예, 변경되지 않는 최종의 치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정명도에 집중한다라든가 뭐 각도분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호의 종류. 자, 우리 보통 이제 도면을 그리다 보면 지름, 자, 지름, 원의 지름, 반지름, 뭐 구면기호, 못따기, 원호, 두께, 정사각형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뭐 5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R 쓰고 뒤에다가 5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아 반지름이 50이구나 이렇게 또 파이 30 그럼 뭐예요? 아하 지름이 3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면 기호는 S로 표시합니다. 물체가 구면일 때 S로 표시를 해주면 아 이게 구면이구나. 그 다음 못따기. 자 일부 모서리를 각지게 비스듬하게 잘라내는 표시를 할 때는 못따기 C를 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원호는 우리 저기 뭡니까 파이죠 파이. 그리고 파이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파이. 그 다음에 두께는 T. 정사각형은 뭡니까? 정사각형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약속이니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 연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은 특별하게 H와 B로 나눠요. 그 B는 뭐예요? 되게 좀 심이 무르면서 어떻게 해요? 진합니다. 반대로 H라는 것은 딱딱하면서 흐릿한 그러한 뭐죠? 그 연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 같은 경우도 뭐 H, 2H, 3H, 4H 이런 것들이 있듯이 B도 마찬가지죠. B, 2B, 3B, 4B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높을수록 진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H, B는 중간 단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제도 용지들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연한 심지 B죠, B. 그리고 견고한 심지는 H. 그리고 연한 심지이면서 되게 진한 그런 심도를 갖고 얘는 어때요? 약간 흐릿한, 그죠? 연한 그런 심도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칠판에 없는데 교재에 우리 제도 용구에 관련한 것들이 있어요. 제도 용구. 자, 제도 용구 어디 있나? 아, 여기 있군요. 네, 넘어갔네, 선생님이. 자, 제도의 규격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 한국은 KS, 영국은 VS, 독일은 DIN, 미국은 ASA, 국제표준은 ISO. 특히 국제표준 잘 기억하세요. 일본은 JIS. 이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되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냥 교재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죠, 또. 자, 제도 용구. 제도 할 때 쓰는 용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도 용구를 사면은 이렇게 통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게 이제 컴퍼스죠. 여러분 컴퍼스는 다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있죠. 하나는 뾰족하고 하나는 연필심이 있어서 얘를 꾹 누르고 얘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 그걸 우리는 컴퍼스라고 합니다.
자, 디바이드는 컴파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둘 다 뾰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를 탁탁 찍어서 그 분할을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고요. 자, 운영자라는 거는 그 이렇게 구름처럼 생긴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기 편하도록 해놓은 자가 운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은 뭐예요? 우리 여기 빵빵자라고 그러는데 자 안에 네모, 세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도형들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템플릿이라고 하죠. 자유곡선자는 자인데 자가 막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선을 그리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뭐 흔한 각도기, 요즘 각도기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각도기를 가지고 직접 수학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긴 각도기 있죠, 그죠? 각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먹줄펜은 뭐 도면 그리는 그런 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T자라는 건 이렇게 생겨가지고 길게 이렇게 큰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여기다 딱 놔두고 이러한 선을 그릴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내리면서 올리면서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거 가지고 칼싸움하다가 이렇게 깨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자, 제도 연구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4번째 시간 제도 파트죠. 제도 파트가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다르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이 제도의 기본적인 어떤 규칙, 규격, 또 뭐 제도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 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시험에서는 그 도면이 총 다 해서 8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양은 되게 많은데 출제되는 문제는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고요? 개론적인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정도, 그 다음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재 안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배우고 나면 그 파트 다음 사이에 체크리스트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풀어보면 떨어지라고 구술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